네, 그럼 이제부터 LPCVD랑 PCVD 등등, 그리고 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실제 공정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PCVD는 로프레셔 CVD예요. 이 APCVD는 atmosphere CVD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상압이고 얘는 진공을 뽑는다. APCVD의 문제점이 뭐냐면 로티,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크로스 레이트이 낮다. 그리고 하이티에서는 그로 레이트이 가스 페이즈 매스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리미트 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루풋이 낮을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리가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배치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스루풋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겠죠. 솔루션이 뭐냐면 로프레셔에서 작동하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볼 텐데, 보면은 HG는 우리가 델타분의 DG였고 DG는 P 토탈분의 1에 비례하죠.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T의 뭐 2분의 3승 이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HG가 이 가스 페이즈 매스 트랜스포트 외자임에서 이 V가 이 P 토탈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로 P일 때랑 하이 P일 때가 그 식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아요. 이 KS 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액션 리미티드 외자임일 때는 똑같은데 로 P일 때가 하이 P일 때보다 더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로스 레이시. 그러니까 얘가 낮을수록 얘가 커지는 거잖아요. 맞나요? 우리 전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가스 페이즈 텀은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얘가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얘가 되면서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래 하이피일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더 높은 온도지만 우리가 서피스 리미티드 레자임에서, 그러니까 리액션 리미티드 레자임에서 방막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컨포머 크로스에 좋겠죠? 왜냐면 온도는 높을수록 우리가 컨포멀하게 기르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LPCVD를 쓰는 거고, 그래서 LPCVD에 APC보다 좋은 점을 쓰면 이 캐리어 가스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진공으로 뽑아내고 있어요. 진공으로 뽑아내고 있어서 이런 캐리어 가스를 같이 넣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스의 이 컨섬션이 적겠죠. 적게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PCVD는 보다 높은 압력이라서
가스 페이지에서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가스 페이지 상태에서 어떤 뭔가의 메커니즘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 가스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뭐 캐리어 가스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근데 LPCVD는 그럴 일이 없다. 그냥 온전히 서피스 프로세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운드리 레이어에 의한 문제가 제거된다. 이거는 이제 그 리액션 리미티드 레자임에서 공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게 이 말과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 오토도핑. 오토도핑이라는 거는 우리가 에피텍시얼 그로스 할 때 기판을 우리가 헤빌리 도핑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커런트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 온도를 높이게 되니까 얘가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도펀트들이 빠져나와서 다른 웨이퍼나 어떤 다른 웨이퍼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오토 도핑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오토 도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LPCVD에서는 우리가 펌핑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에 어디 챔버 내에 머무를 시간이 없이 좀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오토도핑의 확률을 낮춰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거는 결국,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리액션 리미티드, 그러니까 즉 배치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PCVD를 쓴다. LPCVD는 요새 아예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핑 during CVD growth에 보면 이제 도핑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가 CVD를 할 때 예를 들어서 SI 방막을 기른다. 그러면 SI 에피텍시를 기른다. 그러면은 그때 라이틀리하게 도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이런 CVD를 하면서 같이 도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내에 넣을 때 이런 그 도펀트들의 소스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리퀴드 소스로 BCl3, PCl3, 그다음에 아센 BSH3, PH3, B2H6 이런 우리가 흔히 도핑해서 사용하는 소스들을 같이 주입을 해서 CVD 하는 와중에 같이 도핑이 되도록 한다. 이 도핑 또한 매스 트랜스포트와 서페이스 리액션 통해 진행이 되는데, 똑같이 보통 알려져 있는 게 도핑은 보통 서피스 리액션에 의해서 리미트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피스 리액션은 하이드라이드 가스의 분해, 예를 들어서 뭐 ASH3라고 하면 분해되고 레티사이트 인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붙는 거죠. 흡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실리콘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에 이렇게 버링, 그러니까 거의 묻힌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덮이게 되면서 도핑이 되는 형태로 도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펀트 컨센트레이션은 이 로우 그로스 레이트일 때는 그냥 PI는 도펀트 비어링 가스의 분합, 도펀트 가스의 분합을 말하고,
그래서 CI는 필름에서 도펀트 컨센트레이션이네요. 그러면 하이 그로스 레이트에서는 뭐가 포함이 되죠? V가 포함이 되는데 이 V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잠시만요. 이 V는 SI의 방막 증착 속도.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이 하이일 때는 얘에 의해서 얘가 높아지면 이 도핑이 적게 된다.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이 낮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로스 레이트이 높을 때는 이 증착 속도가 이 도핑을 좀 적게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CBD에서 키네틱 아까도 본 것처럼 다시 보면 이렇게 되고 아까 말했던 거고 CBD 그로스 할 때 도핑하는 거 인퓨리티 컨센트레이션이 그러니까 SI 데포 레이트이 클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얘에 의해서 인퓨리티 컨센트레이션이 낮아지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얘가 낮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게 되면은 데포 레이트 높아질수록 인퓨리티 컨센트레이션은 도핑은 좀 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이건데 그로스 레이트이 낮을 때는 SI가 분해되는 게 더 느려서 도퍼트 농도는 변화가 없다. AS 분해되는 게 SI보다 느려서.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이 빠를 때는 SI가 워낙 빠르게 증착이 되다 보니까 얘 분해되는 게 그러니까 이 도펀트 농도를 포함한 가스가 분해되는 게 SI가 증착되는 것보다 느려서 이 도핑이 덜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쪽 경우는 반대고요. 그래서 도펀트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결국 얘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도핑은 덜 될 수 있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영향은 이 도펀트 소스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핑에 대해서 봤고 어더 소스 오브 도핑은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도핑을 보는 건데 먼저 아웃 디퓨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에피 방막을 기른다고 하면 이 헤빌리 도핑된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을 텐데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도핑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아웃 디퓨전이라고 하고 이 디퓨전은 스탠다드 디퓨전으로 모델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퓨전에서 배웠던 그 식 있죠. CXT는 2분의 C 에러 펑션 그러니까 에러 펑션의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VT가 루트 DT보다 아주 크다고 가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방막이 자라는 속도가 얘가 확산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경계 조건이 없습니다. 즉 이 에피가 자라는 속도가 얘가 확산하는 속도보다 더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조건이 없이 그러니까 에러 펑션에 의해서 쭉 끝까지 간다. 얘가 뭐 멈추는 게 없고 끝까지 이렇게 간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 조건을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C인 거는
C가 이제 P 플러스 substrate에서의 농도일 텐데, 이게 보통 여기가 C라고 하면 양쪽으로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확산이 시작될 때의 지점을 2분의 C라고 논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정확히 이해를 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2분의 C로 된다고 하고, 그래서 에러 펑션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니까 이 CXT를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걸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어떤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디퓨전에서의 어떤 노하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한다. 그리고 오토도핑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에픽 이를 때 웨이퍼 도펀트가 이베포레이션 돼요. 다른 데 가서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론트 사이드 도핑이 영향이 크다, 초기에. 프론트 사이드 도핑은 이제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붙는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초기에 영향이 가장 큰 건데 방막 두꺼워질수록은 영향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백사이드 도핑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토도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X, 그러니까 방막이 많이 두꺼워진 이후로는 오토도핑이 덜 일어난다. 오히려 필름을 통해서 확산하는, 그러니까 그 아웃디퓨전이 오히려 더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커질수록, 이건 이제 방막 두께겠죠? 그 에피택시 방막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아웃 디퓨전이 일어났다가 방막이 얇을 때 아웃 디퓨전에 의한 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드 오토도핑, 백 사이드 오토도핑.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닌가 봐요. 아웃 디퓨전도 분명 영향은 계속 주지 않을까요? 어쨌든 방막이 두꺼워지면 질수록 이런 오토도핑에 대한 그런 게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아웃 디퓨전의 어떤 그런 확산 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PECVD 볼 텐데, PECVD는 뭐냐면 플라즈마 이용하는 거예요. 플라즈마 이용하는데, 플라즈마를 이제 타겟을 때려서 뭐 이온 임플란테이션 하는 게 아니고, 이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활성화 에너지를 뚫겠다. 그러니까 열보다는 좀 더 전공정을 하면서도 그 활성화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주로 저온에서 다이일렉트릭 증착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열로서가 아니고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충족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 CVD는 우리가 바이어스 스퍼터링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RF를 걸어서 우리가 이런 오버행 현상이 있을 때 얘네를 여기도 쳐서 좀 더 컨포멀하게 증착을 하기 위해서 그 바이어스 스퍼터링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로 SiO2 증착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주 덴스한 이 SiO2 레이어가 저온에서도 증착될 수 있다. 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 아래에다가 바이어스를 거는 것도 있지만 이 높은 덴스의 플라즈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량이 더 많겠죠. 그래서 더 저온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 오버행들을 다시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보이드 없이 그로스를 컨포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될 거는 SiO2 증착에 사용한다. 그리고 PCBD는 다이일렉트릭 증착할 때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할라이트 프로세스랑 이런 것들은 이제 갈륨 아세나이드에 대한 CVD 내용인데, 이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VD는 일단 여기까지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CVD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 리미티드하는 메커니즘이랑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 리미티드 웨자임에 따라서 왜 그런 공정을 써야 하는지 이유랑, 실제 소자 공정에서 왜 얘를 사용하면 안 되고 얘를 사용하는지, 얘가 어떤 더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유념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